안녕하세요.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ISA 계좌, 이거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. 아, ISA 계좌요? 네네. 절세다, 투자다, 뭐 연금 준비까지 한 번에 된다고 막 그러던데 이게 진짜 그렇게 좋은 건지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싶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ISA 계좌가 혜택이 많다고 하니까 관심들은 많으신데, 근데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요. 어떻게 써야 좋은지 잘 모르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오늘 그 핵심적인 내용들,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아마 청취자분들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요. ISA 계좌 하나에 예금, 펀드, 뭐 주식까지 다 넣을 수 있다 이건 알겠는데 이게 왜 특별한 건가요? 그냥 계좌 여러 개 쓰는 거랑 다른 점이 뭐죠?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세금 혜택이죠. 그리고 통합 관리. 일단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요. 모든 금융사 통틀어서 딱 하나만요. 아, 하나만. 네. 1년에 2천만 원까지, 총 5년 동안이면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해에 2천만 원을 다 못 넣었으면 그 남은 한도가 다음 해로 넘어가요. 2월 된다고 하죠. 오, 2월도 되는군요. 네, 편리하죠. 그리고 최소 3년, 이 3년만 유지하면 그때부터 세금 혜택이 시작됩니다. 역시 세금 혜택이 핵심이군요. 영상 보니까 뭐 비과세다, 분리과세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큰 건가요? 네, 이게 상당합니다. 그 계좌 안에서 번 돈 있잖아요. 이익금. 그중에서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어요. 비과세죠. 200만 원까지요? 네. 근데 서민용이나 노문민용 가입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고요. 훨씬 유리하죠. 와, 그리고 그 한도를 넘어서 수익이 나도 세율이 아주 낮아요. 9.9%. 이걸로 분리과세, 그러니까 따로 계상해서 끝냅니다. 9.9%면 일반적인 이자 소득세가 15.4%니까. 그렇죠. 훨씬 유리하죠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건강보험료 매길 때 이 소득은 포함이 안 됩니다. 아, 그것도 크네요. 건보료 부담도 줄고 그리고 영상에서 손익통산 이걸 되게 강조하던데요.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 개 투자해서 이익 본 거랑 손해 본 거를 합쳐서 계산한다. 이게 왜 좋은 거죠? 맞습니다. 아주 합리적인 방식인데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A라는 펀드에서 500만 원을 벌었어요. 네, 그런데 B라는 주식에서는 300만 원 손해를 봤다고 쳐요. 네, 일반 계좌 같으면 이익 본 5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. 그렇죠. 손해 본 건 상관없이? 네. 그런데 ISA에서는 이걸 다 합쳐서 순수하게 번 돈, 즉 200만 원, 500 빼기 300에 대해서만 세금을 따지는 거예요. 근데 이 경우는 200만 원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비과세 한도 안에 딱 들어오죠. 아, 그럼 세금이 아예 없는 거네요. 그렇죠. 낼 세금이 없는 거죠. 손실까지 다 고려해서 진짜 번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니까 훨씬 공평하고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와,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? 장점만 있는 건 아닐 텐데 혹시 뭐 단점이나 아니면 이건 꼭 알아야 한다 하는 제약 같은 건 없나요? 그 해외 주식 직접 투자는 안 된다는 말도 있던데요? 네, 그 점은 맞아요. 미국 애플 주식이나 뭐 테슬라 주식 이런 걸 직접 살 수는 없어요. 아쉽네요. 그런데 국내 시장에 상장된 활의 ETF 있잖아요. 예를 들어 미국 S&P 500 따라가는 ETF라든지 이런 건 얼마든지 담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아주 큰 단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. 아, ETF는 되는군요. 네,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의무 가입 기간, 아까 말씀드린 3년이요. 이걸 못 채우고 중간에 깨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 있죠? 그걸 다시 내야 해요. 그리고 그냥 일반 과세 15.4%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. 아, 3년은 꼭 지켜야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, 그 금융소득,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넘는 분들 계시잖아요.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, 이런 분들은 아예 가입이 안 됩니다. 네, 그것도 확인해야겠고요. 그럼 계좌 종류도 뭐 신탁형, 일임형, 중개형 세 가지나 있던데 이건 뭘 골라야 하나요? 너무 복잡해요. 그렇죠. 요즘 대세는 사실 중개형이에요. 중개형이요? 네. 왜냐면 국내 주식을 직접 사고 팔고 싶다? 그러면 무조건 중개형으로 해야 하거든요. 다른 유형은 주식 직접 매매가 안 돼요. 아, 그렇군요. 그냥 예금이나 적금만 하겠다 하면 신탁형도 괜찮고, 난 잘 모르니까 전문가가 알아서 굴려줬으면 좋겠다 하면 일임형인데, 이건 수수료가 좀 있죠. 네, 수수료?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직접 운용하면서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는 중개형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 추세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영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거의 필살기처럼 얘기했던 거요. ISA 만기되면 그 돈을 연금 계좌로 넘겨라. 이게 왜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건가요?
이게 진짜 ISA 활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약간 숨겨진 보너스 같은 건데요. ISA 계좌가 만기, 그러니까 최소 3년이 지나면요. 60일 안에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개인연금 계좌로 옮길 수가 있어요. 네, 옮길 수 있다. 근데 그냥 옮기는 게 아니고요. 이때 옮긴 금액의 10%,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입공제를 해줍니다. 네, 잠깐만요. 그건 연금 계좌 자체에 넣을 때 받는 세액공제 있잖아요. 연말정산 때 받는 거 그거랑 별개로 또 준다고요? 네, 바로 그겁니다. 와, 연금 계좌 연간 납입 한도 1,800만 원이랑 별개로 IS에서 넘어온 돈에 대해서 추가로 10%, 최대 300만 원까지 더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죠. 이건 정말 파격적인 혜택입니다. 이야, 이건 진짜 엄청난데요? 그럼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도 늘어나고 세금 환급도 더 받고. 그렇죠. 연금 계좌 납입 한도를 사실상 늘리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. 그렇게 연금 계좌로 옮겨간 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계속 투자를 굴릴 수 있고 받을 때는 3.3%에서 5.5% 사이의 낮은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되니까요. 장기적으로 보면 절세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ISA가 단순히 3년짜리 절세 통장이 아니라 이걸 잘 활용하면 노후 준비를 위한 아주 강력한 디딤돌,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와,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ISA 계좌 이게 그냥 세금 좀 아끼는 수준이 아니네요. 손해통산으로 과세도 합리적이고 세율도 낮고 결정적으로 연금 계좌랑 연결하면 노후자금 마련에 정말 큰 힘이 되겠네요. 입니다. 특히 3년이라는 의무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고 또 납입 한도 2월도 되니까 자금 계획 세울 때 유연성도 있고요. 뭐랄까 단기 목돈 마련이랑 장기 노후 준비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아주 영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이 내용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.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만약 이 ISA의 3년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징검다리 전략을 쓰신다면 여러분의 중단기적인 자금 계획, 그리고 더 나아가 장기적인 은퇴 준비 로드맵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까요?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